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4번째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많은 분들이 뇌졸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시지만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완전히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쳐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바로 암과 준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뇌졸중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화가 중요한 것처럼 뇌졸중도 초기 대응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받으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70세의 할머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손자에게 밥을 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며느리가 뇌졸중 증상을 알고 있어서 즉시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여전히 손자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비슷한 증상이 생겼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며칠 후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언어장애와 운동장애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께 그 아는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명의 뇌졸중 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들이 간병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방과 조기 발견만 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그럼 이제 뇌졸중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을 우리말로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쓰면 바람중자의 바람풍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갑자기 나쁜 바람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바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뇌졸중은 간단히 말하면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우리 뇌는 마치 정교한 컴퓨터와 같아서 24시간 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이 혈관입니다. 집에서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세포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들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뇌경색이고 둘째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80%가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혈관 벽에 기름기나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입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나 이물질이 쌓여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막히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 순간부터 뇌세포들이 위험해집니다. 또 다른 뇌경색의 원인은 심장에서 생긴 혈전 핏덩어리 뇌혈관까지 떠다니다가 혈관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심장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혈관이 터지는 이유는 주로 고혈압 때문입니다.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 벽이 약해지고 결국 터져버립니다. 뇌출혈을 풍선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풍선에 공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도 혈압이 너무 높으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각 부분은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면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면 말을 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젓가락을 들 수 없거나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게 됩니다. 둘째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야에 이상이 생기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넷째는 어지럼증이나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마치 회사 조직과 같아서 각 부서마다 맡은 일이 다릅니다. 운동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기고 언어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말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갑자기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증상이 있거나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IA라고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는 본격적인 뇌졸중이 오기 전에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어느 날 아침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칫솔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사흘 후에 본격적인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갔지만 만약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갔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나이가 10살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이, 성별, 가족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로는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비만,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뇌졸중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뇌졸중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니까 미리 예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높아지지만 모든 노인에게 뇌졸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9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 오해는 뇌졸중에 걸리면 무조건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들을 조사해보면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가 전체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증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잠깐 어지러운 것 같은데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증상을 알아차렸어도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것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참고 계시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잘못된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거나 억지로 토하게 하거나 119 대신 개인 병원이나 한의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셨지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재우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증상이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뇌졸중 증상을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그 즉시 119에 신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어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안경을 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지만 안경을 벗으면 다시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경에 의존하게 된다고 안경을 쓰지 않나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은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잘못된 곳에서 얻고 계십니다. 인터넷이나 TV, 라디오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을 먹으면 뇌졸중이 완전히 예방된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뇌졸중 위험 요인들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의 사람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높은 혈압은 계속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본다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심하자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뇌졸중에 걸리면 그 가족들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간병비,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정신적, 육체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도 있지만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은 12,080mmH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이보다 높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짠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6지 이하가 좋습니다. 의는 소금 1티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햄, 소시지 등은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등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당뇨병 관리입니다. 혈당은 공복 시 100mg/dl 이하, 식후 2시간 140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식사 조절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사탕, 초콜릿, 케이크 등은 피하시고 현미, 잡곡, 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로 고지혈증 관리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00mg/dl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이내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같아집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거나 니코틴 패치나 껌 등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금연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금연하셔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로 적당한 음주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한 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한 잔은 소주 한 잔, 맥주 200ml, 와인 100ml 정도입니다. 여섯째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즉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갑자기 무리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씩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MI 체질량 지수는 25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뇌졸중이 의심될 때의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을 기억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AST라는 단어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 어는 안팔, S는 스피치 말, T는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치즈하고 웃어보라고 하면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팔에 힘이 빠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팔을 앞으로 뻗어서 10초간 유지해 보라고 하면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 말이 어눌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따라 말해보라고 하면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시간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서 피를 내면 안 됩니다.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염의 위험만 높입니다. 둘째, 억지로 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토하면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함부로 약을 먹이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뇌출혈인 경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마사지나 침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뇌졸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만 지연시킵니다.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편안한 자세로 눕혀주세요. 의식이 있으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게 해주고 의식이 없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는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명확히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더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는 환자를 혼자 두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의식 상태나 증상의 변화를 관찰해서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고위험군이 계시다면 미리 준비해 두실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 알아두세요. 둘째,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셋째, 평소 복용하는 약물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이런 정보들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더 자주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전 예방약 등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며 둘 다 응급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AST를 기억하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거나 페이스, 팔에 힘이 빠지거나 앞말이 어눌해지면 스피치, 즉시 시간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세요. 타임.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어지럼증, 시야 장애, 걸음걸이 이상 등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는 본격적인 뇌졸중이 오기 전에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위험 요인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12,080mmHg 이하로 유지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짠 음식을 줄이세요. 둘째, 당뇨병 관리입니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세요. 셋째, 고지혈증 관리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넷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에 매우 해롭습니다. 언제 끊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음주입니다. 과음은 피하시고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드세요.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걸으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일곱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의 원인이 됩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관 건강에 나쁩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할머니셨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몸에 해로울 것 같다고 하시며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설득으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셨고 짠 음식을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혈압과 혈당이 모두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있고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몸이 가벼워져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의존성이 생긴다 같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뇌졸중 예방법입니다. 응급 상황 대처 방법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첫째,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둘째, FAST 검사를 해보세요. 얼굴, 팔, 말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넷째, 환자를 안전한 곳에 편안하게 눕히고 의식이 없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다섯째, 손가락 따기, 토하게 하기, 함부로 약 먹이기 등은 절대 하지 마세요.
6째, 병원에 갈 때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 리스트나 알레르기 정보 등을 가져가세요. 가족 중에 뇌졸중 고위험군이 계시다면 미리 준비해 둘 것들이 있습니다. 응급실 위치 파악, 응급연락망 작성, 복용 약물 리스트 작성, 의료진에게 전달할 정보 정리 등을 미리 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없다는 거짓입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이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무조건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조기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뇌졸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뇌졸중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어려운 질병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뇌졸중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대처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짠 음식을 조금 줄여보세요. 다음 주에는 매일 10분씩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정기 건강검진 날짜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부작용이 걱정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뇌졸중 증상 확인법 FAST를 꼭 기억해 두세요. 얼굴 페이스, 파람, 말 스피치, 시간 타임. 이 네 글자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다가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한 분은 남편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것을 보고 즉시 119에 신고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버지가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보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완전히 치료받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혹시 주변의 뇌졸중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면 좋다거나 토하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시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만이 이런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주변 분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도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이웃과 함께 산책하거나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금연에 도전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을 먹으면 뇌졸중이 완전히 예방된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들을 조심하세요. 뇌졸중 예방에 특효약은 없습니다. 오직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만이 답입니다. 만약 건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인터넷 정보나 주변 분들의 경험담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과 치료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뇌졸중은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